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유리 부분에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다른 시트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흔히들 레인보우 필름 혹은 오로라 필름이라고 부르는 형형 색색의 좀 화려한 컬러가 나오는 윈도우 시트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정식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다이크로익 필름인 것 같아요. 3M사에서 나온 다이크로익 필름이 정식 명칭인 것 같고요. 해당 재질에 대한 데이터 시트가 들어있는 제조사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좀 먼저 보고 갈까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이미지가 뭔지 잘 못 찾겠어서. 그리고 해당 재질 다이크로익 필름 같은 경우에는 찾는데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미지들이라 일단 뭐 하나를 어렵게 좀 구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일단 컬러가 변하고요. 그리고 반사에 대한 색상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아마 어떤 재질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인터넷이 되시는 환경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오세요. 다이크로익 필름 혹은 레인보우 필름 아니면 뭐 오로라 필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뭐 제조사 스펙상 색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블레이즈라고 하는 웜계열 그리고 칠이라고 불리는 쿨 계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쿨톤의 제품을 한번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 보이는 유리 전체 면을 다 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델링에서 뜯어오는 게 좋겠죠. 모델링에서 뜯어올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뭐 모델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은 자,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뒷면이 잡히지 않으니 그냥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축키 이용해서 자, 이거 픽 쇼티스트 패스 이걸로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마 기본 단축키가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시프트로 바꿔놔서 시프트 클릭으로 이렇게 바꿔놔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얘는 일단 복사를 하고요. Shift D 그냥 제자리에서 엔터 한번 해주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세퍼레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면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띄워주는 작업을 할 건데 면을 전체 선택을 하고 Alt S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냥 스케일이랑 달라요. 이만큼 띄워놓고 볼까요? 자, 위아래로 벌어지지가 않았죠. 그냥 스케일이나 익스트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대신에 안쪽에 있는 면을 그냥 둔 상태에서, 둔 상태가 아니죠. 지우면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Alt S 0.1mm만 살짝 띄었어요. 자, 이렇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제가 오스 그래픽 뷰라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퍼스펙티브 뷰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좀 찢어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클립 스타트 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좀 올려주게 되면은 해결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면이 찢어져서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적당한 값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모델링은 다 됐고요. 모델링은 다 됐으니까 바로 그냥 재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제조사 홈페이지를 띄워드리지는 못하니까 데이터 시트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는데 일단 가시광선 반사율은 78%라 그러고 투과율은 17%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잡기는 힘들어요. RGB 컬러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 명확하게 만들기는 힘들고 그냥 대충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게요. 우선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 쿨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가시 컬러가 파란색에서 마젠타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사의 스펙트럼은 금색에서 녹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투과에서 뒤에 있는 물체가 파란색으로 보였다가 약간 면이 틀어지면은 마젠타로 보이고 그리고 더 틀어지면은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블렌더에서 시야 각에 따라서 컬러가 좀 달라 보이게끔 만드는 노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레넬 노드가 있죠. 자, 그래서 프레넬 노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미리 보기 하고요. 렌더 미리 보기 들어가서 이렇게 볼게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진한 회색이죠. 그리고 측면으로 돌리면은 흰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면인 상태에서
IOR 값이 올라가면 점점 밝아져요. 대신에 자, 측면으로 돌렸을 때는 색상이 거의 변하지 않죠. 여기 측면 보세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색상이 변하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프레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야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이게 지금 흰색이 너무 빨리 나와. 나는 좀 더 늦게 아니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넬을 쓰지 않고요. 레이어 웨이트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자, 레이어 웨이트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레넬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싱이 있는데, 자, 페이싱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소그래픽 모드인데 오소그래픽 모드 말고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볼게요. 자, 쉐이더 에디터 창은 잠시 옆으로 밀어놨고요.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검게 나오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밝은 색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정면이 여기고 여기는 사선면인 거죠, 결국.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쳐다보면은 각도가 틀어졌죠, 이미. 그러니까 정면으로 물체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반드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색상이 변경돼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화면에 완전 중심만 검은색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게 되면은 점점 밝은 색이 점점 나오죠.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은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쉐이더 에디터 다시 가지고 와서 한번 추가적으로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면에서 바라본다 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블렌드 값이 올라가면은 검은색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블렌드 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검은색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르게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컬러 램프 요걸 활용해도 되겠죠. 여기서 검은색 부위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일단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입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레이어 웨이트를 그대로 컬러 램프로 가지고 가고요. 자, 색상이 파란색에서 마젠타 노란색으로 간다라고 했죠. 여기 그냥 빛 스펙트럼의 이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색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검은색을 클릭을 해서 빨간색을 만들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그냥 빨간색을 일단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RGB가 아니고 HSV 혹은 HSL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옆에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 RGB였을 때는 리니어였고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HSV로 갔더니 니어, 파, 뭐 클락 YG 뭐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현재 리얼 상태인 것을 파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빨간색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그냥 빨간색끼리 연결을 하는 것이고 멀리 돌아간다 그러면 빨주노초 파나 뭐 갔다가 다시 빨간색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색깔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HSL로 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가운데에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파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는 컬러를 그냥 파란색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젠타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끝에 색상을 그냥 노란색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정면에서 바라보면 파란색이고요. 좀 들어가게 되면은 마젠타가 나와야 되는데 시안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돌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현재 지금 판대 니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란색에서 마젠타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노란색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 블렌드 값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0.9 정도로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컬러는 투거시의 컬러죠. 투거시의. 자, 그 다음에는 반사시 색상을 만들 건데 반사시의 컬러는 자, 금색, 그러니까 골드에서 녹색으로 갔다 파란색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컬러 램프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색상이 반전이 되는 부색 관계에 있는 색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버트 노드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노란색이고요. 옆으로 돌아가면 초록색을 들렸다가 더 틀면은 파란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투과시의 색상을 만들었으니까 투과를 시켜야겠죠. 자, 투과를 시키기 위해서
뒤에다가 쉐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것을 붙일 것이냐? 트랜스퍼런트 BSDF를 붙여줄 거예요. 왜 글래스를 안 쓰냐면은 지금 면을 단면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지금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것 같죠? 미리 보기가 안 된다기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배경이 검은색이라서 그러는 거고요. 자, 배경을 한번 보이게 일단 만들고 올게요. 자, 렌더 프로퍼티스에 쭉 내려서 필름에서 여기 트랜스퍼런트 항목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자, 월드 오파시티를 올려서 이렇게 컬러가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추가돼서 보이는 색상은 보이죠?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 웨이트 가운데 파란색 범위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넓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컬러 램프를 하나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플러스 버튼 눌러서 중간 지점 하나 만들고요. 노란색이 나오는 스타트 지점은 얼추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노란색은 조금만 들어오는데 파란색이 확 줄었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노란색 범위를 다시 뒤로 다시 좀 더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적당한 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파란색에서 마젠타 들렸다가 노란색을 가는데 빨간색이 살짝 나오죠. 요 나오는 게 너무 싫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수동으로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냥 파란색 찍고 중간에 그냥 마젠타 찍고 끝에다가 노란색 찍으면 돼요. 전 편하게 하려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다가 임시로 원숭이 한 마리 일단 갖다 놓을게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정면에서 파란색 나왔다가 조금만 틀어줘도 마젠타 나왔다가 좀 더 틀어지면 노란색이 나오는 이런 컬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반사 부분 한번 가볼게요. 반사. 자, 이 반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크로익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반사의 고유 컬러를 가져요. 예, 유전체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무조건 백색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색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광원의 색상이죠. 광원의 색으로 가는데 다이크로익 필름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색상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체가 아닌 금속체, 메탈의 반사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사는 메탈 재질로 줄 거예요. 프린스플드 BSDF로 주는 게 아니고 글로시 BSDF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컬러를 연결을 하고요. 러프니스 값은 빵으로. 자,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금속성의 반사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글로시 BSDF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면에서 골드톤에서 초록색을 빌렸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사와 투명에 대한 부분은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얘를 이제 잘 섞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만들어진 쉐이더를 섞어주는 쉐이더는 제가 알기로 두 개밖에 없어요. 믹스 쉐이더 아니면은 메뉴에는 애드 쉐이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믹스 아니면은 애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다 꺼내 볼게요. 자, 우선 믹스 쉐이더로 연결을 해 볼게요. 믹스로 그냥 두 개 연결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지금 밝은 쪽에서는 투과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 뒤에 빛이 훨씬 더 밝으니까 반사되는 쪽보다 투과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어두운 쪽 같은 경우에는 투과보다 반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데이터 시트상 반사율이 투과율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보면은 자, 투과되는 색상이 아니고 반사되는 색상 톤으로 쿨톤이냐 웜톤이냐를 잡아요. 이유는 당연히 반사율이 더 높으니까 반사에 대한 컬러가 전체적인 필름의 색감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믹스 쉐이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편하게 좀 더 투과가 되게 좀 더 아니면 반사가 되게 요거를 정할 수가 있으세요. 자, 대신에 단점은 명확히 있겠죠. 자, 글로시 BSDF 보면은 이렇게 쨍하게 반사가 되는데 자, 믹스 쉐이더 0.5 팩터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사가 절반이 줄어들어요. 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트랜스퍼런트 BSD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투명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글로시 BSDF는 반사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를 굳이 믹스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애드 쉐이더를 사용해서 두 개를 더해줘도 된다고 봐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쨍한 반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적당히 그때그때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애드 쉐이더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렌더링이 돌아갔을 때 너무 색상 톤이 강하게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애드 쉐이더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혹은 여기에서 넘어오는 컬러 램프 앞에다가 세츄레이션을 좀 낮춰주는 노드를 하나 연결을 해도 되겠죠. 디테일하게 잡고 가지는 않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보면은 너무 반사가 깨끗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러프니스 값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내려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약간 울퉁불퉁 하겠죠. 시국면도 그렇고 유리도 완전 평면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노멀맵에다가 범프맵을 일단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노이즈 노드를 사용을 할게요. 노이즈 텍스처. 자, 팩터 값을 노이즈로 그냥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눌러서 노드 랭글러 사용하셔야 컨트롤 T 되시는 거고요. 노드 랭글러는 기본 애드온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로 그냥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얘만 미리 보기 하고요. 얘는 하이트로 들어가야죠. 왜 노멀에다가 넣어놨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스케일 값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자, 디테일도 이렇게 없앨게요. 노이즈 말고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얘 이름이 뭐였더라? 텍스처에 요놈, 뭐 요런 놈 써도 돼요. 뭐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냥 노이즈 쓸게요. 스케일은 이거 너무 줄였네요. 0.5, 0.7 정도, 요 정도 노이즈 텍스처를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범프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보면서 건들게요. 디테일을 너무 낮췄나 보네요. 디테일이 살짝 있는 게 좋겠네요. 없는 것보다 살짝 있는 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스트렝스 값은 더 낮춰서 0.07 정도?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재질, 만들어진 재질 미리 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범프 좀 더 줘도 되겠네요. 0.1. 뭐 최종적으로는 렌더링 돌리면서 한번 보면 되니까요. 자, 벌써 재질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만들던 이미지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일단 렌더링 품질을 좀 많이 낮춘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렌더링 나오는 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정면에서 골드 그리고 초록색 거쳐서 파란색으로 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뭐 다 반사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살짝 마젠타가 보이는데 이 마젠타는 투명하게 뚫고 들어가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여기 굉장히 드럽게 나오는 거는 제가 렌더링 품질을 너무나도 낮춰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반사에 의한 것들만 대부분 보이고 뚫고 들어가는 게 안 보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자, 내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반사율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사율을 조금 낮춰줄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부가 너무 어두우니까, 자, 여기 있는 라이트를 그냥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요. 그냥 강도 값은 건들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을 한번 또 2번 슬롯에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가 밝아짐에 따라서 내부 투과되는 부분이 더 잘 보이니까 잘 보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색상이 섞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은 다 나왔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세팅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투과되는 색상이 너무 진하다, 색상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쉐이더 에디터 다시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에서 넘어가는 부분에다가 퓨 세츄레이션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좀 낮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내렸네요. 일단 해볼까요? 자, 일단 렌더 미리 보기로 가고요. 자, 지금 너무 밝으니까 미리 보기상 일단 여기에서 익스포저를 지금 제가 7.5를 줬으니까 마이너스 7.5를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지금 그런데 보면은 너무 어둡게 나오죠. 말도 안 되게. 자, 지금 렌더링 나온 이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
여기 책상 밝기를 한번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얘를 건드리면 얘가 같이 내려가서 일단 여기 캡처를 좀 해서 볼게요.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익스포저를 마이너스 7.5.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책상이랑 의자 쪽 밝기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거 안 쓰는 거예요. 요거 실질적으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라이트 패스에 있는 자, 인다이렉트 라이트 이 부분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인다이렉트 라이트를 지금 끊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안 끊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10으로 기본값을 설정해놨냐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0으로 하게 되면 일단 렌더링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요. 물리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굳이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좀 높여서 써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올라가는 정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500까지 올려볼까요? 자, 500 정도 올라가니까 조금 더 밝아지기는 하죠. 자,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다이렉트 라이트를 빨리 클램핑을 시키는 거고요. 올라갈수록 더 늦게, 더 많이 바운스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0인 경우에는 아예 클램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자, 일단은 0으로 놓고 이렇게 미리 보기 할게요. 조금 오래 걸려도.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실라나요? 디노이즈를 켜고 얘를 이렇게 좀 볼게요. 보기 안 좋아도 패스트 모드로.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또 얘를 크게 보면 또 더 오래 걸리니까. 세츄레이션을 한 0.5 정도로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세츄레이션이 많이 빠지는 거죠. 0.5는 너무 내려간 것 같네요. 0.7 정도. 자, 그리고 똑같이 반사되는 부분에도 세츄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더 강하게 색상감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반사에는 뺄게요. 자, 오늘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광천장 만들 때 해당 바리솔 시트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빛이 투과되는 정도가 90%니까 내가 만약에 10,000루멘 정도의 조명을 설치를 하고 바리솔 시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9,000루멘 정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시트를 읽어드린 이유가 만약에 얘를 실물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사진만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재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색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뭐 실제 샘플이 있으면은 갖다 대고 하얀색 배경에다가 놓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물체가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나오는지 확인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검은색 물체를 깔아놓고 만약에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색이 나오는지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반사되는 색상은 어떠한 색상인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필름 샘플이 있기는 한데 이 해당 필름 샘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제품인 것 같아요. 3M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파란색이고 파란색에서 마젠타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정면에서 그냥 마젠타고 측면에서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만 섞이는 컬러입니다. 역시나 반사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만 가는 그런 이제 반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재질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진만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될 때는 특이한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니까 제품들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만들기가 편하겠죠. 자, 실제로 이 다이크로익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방막 간섭 원리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막 간섭 원리가 저도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하는 얘기로는 물 위에 기름 떠 있을 때 기름이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물과 기름의 IOR 값,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굴절률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스펙을 가지고 따라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우시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만드시게 되면은 좋은 재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응용 조금만 더 하면은 비눗방울도 만들 수 있어요. 비눗방울. 자, 시간이 다소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비눗방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스피어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하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만들어 놓은 재질. 요거 일단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서 트랜스퍼런트 그냥 빼버리고요. 자, 여기에다가 글래스 BSDF로 그냥 집어 넣을게요. 집어 넣는데 이번에는 믹스 노드로 이렇게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꽉 차 있는 물체가 돼버리니까 얘를 실제 비눗방울처럼 아주 얇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애드 모디파이어 솔리디파이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고요. 두께는 1mm만 일단 줄게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팩터 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글라스 BSDF가 작동을 하는 거고, 자, 올라가게 되면은 블로치 BSDF가 작동을 하게 되죠. 얘를 적당한 값을 이렇게 찾아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간단하게 그냥 노이즈 어딨니? 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자, 여기에 있는 재질의 세팅에 자, 범프 온리로 되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 앤 범프 이렇게 바꿔주면은 울퉁불퉁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강도가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0.02 정도만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 비눗방울이 되죠. 물론 지금 컬러를 좀 바꿔주는 게 더 좋기는 할 수도 있어요. 0.03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배경은 다시 한번 보이게 만들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비눗방울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방막 간섭 원리에 의해서 뭔가 재질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옵션들이 추가가 된다. 그럼 그런 부분들만 찾아서 조금 더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재질 적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질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데이터 시트나 뭐 이런 물성을 좀 찾아보시면서 100% 이해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리얼리틱한 그런 재질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